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제 영어의 Basic English라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기 전에 늘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뭐 영어 수업을 하는데 이제 그 그림을 갖다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은 영어와 우리말의 큰 차이점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영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쉽고 빠르게 되고, 이 프로그램은 한 10년 전쯤에 EBS 교육방송에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제가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리포터 한 명이 이 그림을 가지고요, 외국인들과 그다음에 동양 사람들과 그다음에 서양 사람한테 물어봐요. 뭐 이제 동양 사람은 한국, 일본, 중국 여기를 말하죠. 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서양 사람들, 영어권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있는 요 꽃의 그림이 A에 해당할까요? B에 해당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동양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그림이 A에 해당할까요? B에 해당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A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요거는 여러분들은 전형적인 동양 사람들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이 꽃의 그림이 A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트한들이죠.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 꽃이 B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턴들인데요. 자, B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 꽃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동양 사람들은 얘가 A에 해당하고 얘가 B에 해당한다고 말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요, 이 꽃의 전체적인 모양을 봤어요. 꽃, 잎사귀, 꽃, 잎사귀, 꽃, 잎사귀가 있으니까 요것도 꽃과 잎사귀가 있으니까 요거는 A에 해당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꽃의 전체적인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꽃과 줄기의 모양을 본 거죠. 줄기가 직선이다. 직선, 동그라미, 직선, 동그라미, 직선, 동그라미, 직선. 그러니까 줄기를 요걸 보면서 요거는 지금 B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차이점이 뭘까요?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차이점. 동양인들은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전체를 봤어요.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개별적인 걸 본 겁니다. 개별적인 걸 봤죠? 자, 이게 바로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동양은 전체를 보려고 한다. 이에 반해서 서양은 개별적인 걸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번에 여러분들, 요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는 팬다와 어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나나하고 어울리는 걸까요? 원숭이는 팬다에 속할까요? 바나나에 속할까요? 두 개가 관계가 있는 거랑 연결시켜 보라 그랬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를 바나나에다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동양 사람들이죠.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를 팬다에 연결시켰어요. 자,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앞 그림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전체를 본다 그랬고 서양 사람들은 개별적인 걸 본다 그랬습니다. 왜 동양 사람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시켰을까요? 크게 본 거죠.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라고 크게 본 겁니다. 즉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거니까 두 개의 관계를 본 겁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습니다. 즉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동사로서 이해한 겁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는 동사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원숭이도 동물, 팬다도 동물. 그러니까 두 개가 동물이니까 개별적인 걸 본 거죠. 즉 개별적인 걸 보면서 이 두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명사를 이해하려고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다 두 개 관계를 본 거고요. 자, 얘네들은 그냥 원숭이 그다음에 팬다라는 그 둘 다 동물에 속한다라는 개별적인 걸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꽃의 그림과도 연관성이 있죠. 원숭이와 바나나 크게 봤고 그다음에 원숭이와 팬다, 자, 부분적인 걸 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요,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는요, 영어는요, 우리나라 말은 참 동양 말은 동사로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영어는 명사로 말을 해요. 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특히 70% 이상이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영어는 70% 이상이 명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어와 그 다음에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우리나라 말, 동양어는 동사로 말한다. 이에 반해서 영어는 명사로 말을 한다. 이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서양 사람들한테요, 이제 이 여자한테 이 남자의 얼굴을 이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요. 마치 증명사진처럼 찍어버리게 되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즉 완전히 서양 쪽은 개별적인 그 인물만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인물만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서양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인물화가 굉장히 많죠. 사람의 얼굴 그런 인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번엔 똑같이 되게 못생긴 여자인데, 자, 그 동양 사람들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찍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여학생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납니까? 친구들한테 야 여기 배경 다 나와, 이거 다 나오게 해야 돼, 야 요거 꽃 나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동양 사람도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자, 뒤에 있는 배경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벤치도 나오게 되고, 즉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동양 쪽은 풍경화가 그렇게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초상화를 봐도요, 서양 사람들의 초상화는 그냥 얼굴만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동양화의 초상들은 거의 전신이 다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동양은 전체를 보고, 이에 반해서 아까 봤던 서양은 부분을 보는 특징이 있죠. 즉 영어는 쪼개고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쪼개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 동양 쪽의 언어들은 크게 문장으로 이해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요거예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차가 되게 맛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More coffee, one more coffee, one more tea. 명사로 말했죠. 차 한 잔 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 잔 더 마실래라는 문장으로 말하고 있죠. 명사로 말했어요. 그래서 더 마실래라고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동양은 전체를 본다. 서양은 부분을 본다. 동양은 동사로 말한다. 서양은 명사로 말한다. 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말해야 될 거, 영어는 뭐로 말한다? 명사로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은 동사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The man is reading a book. 그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요새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얘네들이 명사죠. 그죠? 뭐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가 되는 명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목조가 되는 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래요?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라고 영어로 한번 말해봅시다.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죠. The man who is reading a book.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요 지금 the man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또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게 뒤에 나와요. 책을 읽고 있는 남자, 그럼 우리나라 말 남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중요한 걸 뒤로 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그래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양, 동양, 영어 쪽은요, 중요한 걸 먼저 말하고 그 뒤에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따라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The man who is reading a book 이렇게 말하면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때 남자 책을 읽고 있는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책을 읽는 남자라고 말하면 요 사이에다 그냥 후만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사람이니까 후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후를 한번 집어넣었죠. 이번에는 이 문장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 그려봅시다. 즉 요걸 갖다 꾸며주라는 얘기예요.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얘만 앞으로 꺼내면 되겠죠. 꺼내버리고, 자, 책은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나 그 다음에 that을 써버리고 the book that the man is reading 이런 문장을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the book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게 지금 요렇게 요걸 갖다가요. 이렇게 지금 가로 묶어놓은 거는 요건 얼마든지 생략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는 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목적을 앞으로 꺼내놨을 때 이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러고, 얘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만약에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걸 아는 방법은 하나의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명사가 나왔죠? 그 다음 바로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대시 하나 빠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게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가 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배울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는 형용사절에 해당하면서 이 앞에 있는 요 명사를 선행사로 부른다는 그런 기계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 요 문장과요.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뭔가요? 얘는 문장이죠. 그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근데 요 밑에 나는 건 뭡니까? 책을 읽고 있는 남자.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얘도요.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 품사가 뭡니까? 명사입니다.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하나의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이렇게 문장이죠. 하나의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준 게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우리가 그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을 말할 때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동양은 하나의 문장으로 말한다 그랬죠. 이에 반해서 서양은 명사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요. 어떤 문장이든지 그 문장을 갖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유는요. 원래 하나의 문장이 있다? 그럼 그 문장이 명사가 있겠죠? 주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목조가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되죠. 이런 명사를 갖다 문장이 제일 앞으로 꺼낸 다음에 명사 앞으로 꺼냈죠. 이렇게 명사 앞으로 꺼냈습니다. 사람일 때는 who를 써버리고 사물일 때는 which를 써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가 그냥 하나의 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을 명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꾸며주고 싶은 명사만 제일 앞으로 꺼내고 난 다음에 사람일 때는 who, 그 다음에 사물일 때는 이렇게 which만 써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문장 봅시다. The book which the man is reading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 전체 품사가 뭡니까?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 이렇게 돼버리죠.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러면은 나는 그 남자가 읽고 있는 그 책을 갖다 나는 읽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나는 그 남자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read는 과거형이겠네요. 나는 그 남자가 읽고 있는 그 책 읽었다 라 그러면서 요 전체가 그냥 하나의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명사가 되어버렸죠. 자, 이번에는 읽어봅시다. The book which the man is reading. 마찬가지로 명사죠. 그러니까 원래는 the man is reading the book에서 the book만 하고 꺼냈으니까 그럼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은 문장이 제일 앞에 써버렸습니다. 명사를요. 주어일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is interesting.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주 간단하죠. 그죠? 문장이 길게 느껴지지만은 결국 나는 읽었다. 요거 전체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읽고 있는 책을 읽었다.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읽고 있는 그 책은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He can speak English with fluence. fluence란 말은 요 말은 유창함입니다. 유창함. 그러니까 그는 유창함을 가지고라는 얘기니까 유창하게란 뜻이에요. 그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문장에서 명사 한번 찾아보실래요? He, English, fluency. 이게 명사죠. 그럼 요 문장에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이 문장 전체가 얘를 갖다 꾸며지게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죠. 얘만 앞으로 꺼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luency라고 꺼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얘를 갖다가 앞으로 꺼내게 될 때 요건 좀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얘만 나가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게 되면 좀 이상한 문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를 앞으로 보낼 때는 이 전치사까지 끌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The fluency with which he can speak English라고 쓰는 게 좋아요. 물론 요게 문장이 제일 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the fluency which he can speak English with라고 써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끄집어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가 영어를 말하는 유창함 요 전체의 품사가 뭡니까? 명사죠. 그죠? 명사가 되는데 이 앞에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I envy. 나는 부럽습니다. 그가 영어를 말하는 유창함이 부럽습니다. 이거 말 어때요? 나는 부럽습니다. 그가 영어를 말하는 유창함이 부럽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됩니까? 나는 그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말하는 게 부럽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말하는 게 부럽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 말은 이 전체를 하나의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문장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영어를 되게 유창하게 말하는데 그게 부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나는 그가 영어를 말하는 유창함이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죠.
ambe라는 동사에서 이 전체를 뭐로 만들어준 겁니까? 그냥 목적으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 전체를 목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얘만 앞으로 꺼내버리면 굉장히 쉽게 영어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주어의 자리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는 걸 주어로 놔버리면 그냥 얘만 갖다가 앞에다 주어로 딱 하고 꺼내버리고 이 다음에 동사를 써버리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델신들 있잖아요.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치사가 있으면 얘는 그냥 문장으로 이해하세요. 얘를 문장의 제일 끝으로 보내가지고 He can speak English with fluency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The man is looking at the tree through the window예요. 그 남자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네요.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각각 한 문장 만들어 볼까요?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남자. 나무 한번 꾸며줘 보세요. 그 남자가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나무. 이거를 꾸며주니까 말이 되게 웃기죠. 앞으로 꺼내면은 그 남자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창문. 말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가능하죠. 자, 각각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이거 꺼내봤습니다. 이걸 꺼냈어요. The window through which the man is looking at the tree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석해볼게요. 앞에 말을 꾸며준다고 해석해봅시다. 그 남자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창문. 말은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얘를 갖다 앞으로 꺼내기 때문에 이 전체는 명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자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요. It's dirty.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됐고 그 다음에 더럽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갖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배운 데 해석하면은 그 남자가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창문은 더럽다. 이렇게 말하면 꼭 그 남자가 창문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가능하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려면 뭐라 그래야 되느냐? 그 남자가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창문은 더럽다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요걸 갖다 이해하려면 문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와 있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문장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남자가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창문은 더럽다라고 이해하면 되게 쉬워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영어로 한번 표현한 방법을 연구해 볼까요? He runs the store with honesty. 여기서 runs the store란 말은 가게를 달리는 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그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with honesty는 정직하게예요. 자, 이렇게 말해 볼게요. He can succeed. 그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Because는 접속사죠.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주어 동사인 하나의 문장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He runs the store with honesty. 그가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그냥 요것만 갖다 써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He can succeed because of라고 썼습니다. of가 전치사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뭐만 나와야 되니까 명사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요 문장 하나를 갖다가 명사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나의 문장을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물론 이 앞에다 that만 붙이면 돼요. 이렇게 that만 붙이면 명사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는 that절이란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that을 붙여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얘만 앞으로 꺼내주면 되지 않을까요? 얘만 앞으로 꺼내서 문장 얘를 갖다 꾸며지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됩니까? 자, 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이거죠? 자, he can succeed because of the honesty with which he runs the store. 자,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가 가게를 운영한 정직함 때문에 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가 문장을 이해하세요. 그가 가게를 정직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예문 응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the atoms, 원자들입니다. 관계사,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오고 있죠? 어차피 the atoms가 주어니까 그 다음에 연결될 건 동사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동사가 어디일까요?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진짜 동사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하나의 문장에서 명사를 앞으로 꺼내놨기 때문에 문장에는 동사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봅시다. 주어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더라. 그럼 그 다음에 동사로 연결되는데 그 동사는 어디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이제 주어인데 도대체 어분을 이 왜 쓴 걸까요? 문장으로 만들어 봅시다. The material, 물질들은 consist of atoms죠. 그죠? 물질들은 consist of atoms입니다. 그럼 물질들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원자 발음법 꺼낸 겁니다. 즉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인 원자는 cannot be divided. 더 이상 쪼개어질 수가 없다.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니까 되게 쉬워지죠. 자, 우리 배운 거 응용해 봅시다. 박테리아 다음에 대시 나왔습니다. 주어예요. 그죠? 동사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첫 번째 동사가 나왔다. 아니야. 첫 번째 동사 나왔죠. 그죠? 얘가 두 번째 동사죠?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박테리아, they live in soil. 흙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자, 그것이 원인이 됩니다. 흙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되어서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decompose라는 말은 분해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 to를 써버린 거죠. 그래서 흙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되어서 죽은 동물과 식물들은 decompose라는 말은 분해가 되는 겁니다. 분해가 되는데 얘로 분해가 되네요. 화학물질로 분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나왔네요. 자, 문장 만들어 봅시다. They are made of chemical elements죠. 원래 문장은 다시요. They are made of chemical elements가 되어버립니다.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they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꾸 얘를 갖다 박테리아고 말해버려요. 박테리아가 아니죠. they가 의미하는 것은 죽은 식물과 동물들이죠. 왜야? 죽은 식물과 동물들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참. 그러니까 죽은 식물과 동물들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흙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돼서 죽은 식물과 동물들은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요? 화학물질로 분해가 되어버리는데 원래 그 동물과 식물들을 구성하고 있던 화학물질들이죠. 이 동물과 식물들은 그런 화학물질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문장은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y are made of chemical elements라면 이게 뒤에 있던 걸 앞으로 꺼내버린 꼴이죠. 그러니까 글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제가 그냥 영어의 한 문장으로 한번 해석 한번 해볼게요. 흙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원인이 돼서 죽은 동물과 식물들은 원래 그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구성되어 있던 화학물질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걸 갖다 우리말에 가까운 해석은 이건 되게 쉽죠. 흙 속에 살고 있는 태양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동물과 식물들은 화학물질로 분해가 돼요. 라고 끝난 겁니다. 근데 원래 그 화학물질들이 바로 죽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별도의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말로 할 때는요. 자,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